네, 연일 이선희 씨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잔잔하게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재미있는 강남은 언제적 강남입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 강남에서는 가로수길 등 이전까지 승승장구했던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일대 대형 상권들마저 하나하나 불이 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강남은 원래 재미가 없었다. 물음표. 원래 재미없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이른바 부산이 재미없다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다시 비판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강남 갑인 의원이죠. 태영호 의원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흔히 본인 등판 얘기를 하는데, 자, 본인이 직접 등판했는데 강남이 재밌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강남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야당은 이 후보가 부산이 서울, 강남만 못하다라 식으로 비하했다고 비판했었는데 정작 선망의 대상으로 비교 대상이 됐던 강남에서 모욕적이다. 글쎄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자기 지역구 예전만 못하다. 옛날의 강남이 아니다. 지금 살기도 강남도 지금 살기 팍팍하다. 그래서 강남 재미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바로 그 이유 종부세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는 주민들의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습니다. 저희 지역구 강남 주민들은 집 한 채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강남이 재미있습니까?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재미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자기 지역구 비하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크를 들어보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역구가 강남인 태의원 입장에서는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강남권 상권도 불황이라서 살기가 팍팍해졌는데 이래도 강남이 재밌다고 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비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강남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바로 이제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참 우리나라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냐, 강남이 살기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강남이 정말 살기 힘들다, 강남이 정말 팍팍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최근에 그 대장동 패밀리들 강남 일대 수백억짜리 건물주가 됐다고 하잖아요. 자, 하필이면 왜 강남에다 이렇게 건물을 사고 있는 거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태영호 의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 강남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따져볼게. 종부세 대상 지금 당정에 따르면 대략 올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 중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약 9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0.19%, 5천만 국민 중에 약 9만 명 정도의 1주택자만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도 70세 이상이나 또 15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들은 또 상당 부분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종부세 대상자, 과연 강남 갑 지역구에 얼마나 살지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종부세가 과연 폭탄 수준이냐? 이거에도 지금 의견이 많이 있는 거죠. 종부세 사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합니다만 자, 언론들을 우선 보면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이른바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일단 그래서 쭉 많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주로 보면은 다주택자,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은마와 마레프 종부세 2주택자니까 다주택자죠. 네. 자, 이렇게 내년에는 1억 넘어가고 올해는 6,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신 것처럼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죠. 또 마레프라는 거는 마포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은마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한 26억 정도 되고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한 19억 정도 돼서 도합 한 46억 정도 됩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은마와 마레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46억 정도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일부의 사례인 거죠. 전체 사례가 아니라 이런 일부의 사례들이 지금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고 또 종부세 폭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자보니까 굳이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그 다주택자 은마와 비교하는
이런 자료들을 내놓은 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쨌든 대다수인 1주택자와는 좀 관련성이 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사실 나온 거 보면은 아까 0.19%에 해당되는 9만 명의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보일 수 있겠네요. 아주 소수를 위한. 어쨌든 종부세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태의원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번 주말에 부산이 재미없다 발언 왜 나왔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잠깐 들어보시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강남으로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젊은이들이 강남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인 거잖아요. 부산에서도 살고 광주에서 살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반대로 앞으로도 강남의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네. 앞으로 100년 후에 감사원의 미래 예측 보고서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나라 100년 후에 보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자, 강남 빼고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남에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태 의원은 강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인구 동향 보고서 같은 거 계속 보면 서울로 다 모일 것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 강남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얘기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